안녕하세요. 은하쌤입니다. 오늘은 GTQ 포토샵 1급 기출문제를 CS6 버전으로 풀어보겠습니다. 화면에 띄워드릴 문제는 2024년 12월 달 B형 문제입니다. 작업에 앞서서 포토샵의 환경부터 확인을 해보도록 할게요. 포토샵을 실행하시고 위쪽에 윈도우라고 하는 메뉴 확인을 해주세요. 워크스페이스라고 보일 겁니다. 기본적으로 에센셜이라는 작업 환경으로 설정이 되어 있을 텐데요. 시험장에서는 패널들의 위치가 달라졌을 수도 있으니까 리셋을 한번 시켜주세요. 리셋 에센셜이라고 하시게 되면 패널들이 초기화가 됩니다. 왼쪽에 있는 도구 상자 역시 한 줄짜리로 두 줄짜리로 본인이 보기 편한 방식으로 선택을 하시면 되겠고요. 패널들의 위치뿐만 아니라 하나하나의 세세한 옵션들도 바꾸실 수가 있어요. 왼쪽 상단에 있는 에디트라고 하는 메뉴 클릭하시면 제일 끝자락에 프리퍼런스라고 하는 또 다른 환경 설정이 있습니다. 아무거나 선택하고 대화창을 띄우시면 이렇게 프리퍼런스 대화창이 뜨죠. 왼쪽에 있는 서브 메뉴 클릭할 때마다 오른쪽에 있는 옵션들이 보일 거예요. 문제풀이하는 동안에 살펴봐야 될 몇 가지만 세팅을 하도록 하죠. 우선 인터페이스에 보시면 컬러 테마가 보입니다. 그래픽 작업을 할 때 눈이 많이 부시면 어두운 테마로 선택을 하시면 좋겠죠. 저는 문제풀이하면서 이렇게 창을 따로 띄워놨기 때문에 옵션에서 오픈 다큐멘트 탭이라고 하는 게 여러분들은 기본적으로 V체크가 되어 있을 거예요. 저는 굳이 V체크를 해제시켜 놨습니다. 창문을 따로따로 띄우기 위해서 이렇게 V체크 해제했다라고 하는 거 참고하시고요. 커서의 모양도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브러쉬로 문질문질 할 때 그 브러쉬의 크기가 직관적으로 보였으면 좋겠네요. 노멀 브러쉬로 선택을 하시면 브러쉬의 크기가 이만큼 큰지 이렇게 작은지 확실하게 알 수 있겠죠? 혹시 노멀 브러쉬로 했는데 프리사이즈처럼 십자가 형태로 보인다. 그러면 브러쉬가 너무 크거나 작은 경우일 수도 있고요. 키보드에 보시면 캡슐 키가 켜져 있을 수 있어요. 캡슐 키는 꼭 꺼주시기 바랍니다. 유니트라고 하는 단위도 맞춰주셔야겠죠? 문제지에서 용지의 사이즈, 픽셀 단위로 설정을 하셔야 됩니다. 글꼴에 대해서는 포인트라고 하는 단위를 쓰니까 꼭 단위를 확인해 보시도록 하고요. 가이드라인을 뽑아서 어느 정도에다가 배치를 할지 여러분들께서 선을 뽑으면 그 배경 색깔과 잘 구분되는 색상이면 좋겠습니다. 컬러의 색상 변경 가능해요. 마지막으로 타이프, 글꼴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영문판이기 때문에 무조건 영문으로 보여준다라고 체크가 되어 있을 텐데요. 한글에 대해서는 한글 글꼴로 보이는 게 좋겠죠. 쇼 폰트 네임 인 잉글리시라고 하는 친구는 V체크를 해제시키셔야 궁서, 굴림 같은 한글은 한글로 보입니다. 오케이. 그럼 첫 번째 문제를 보도록 할게요. 문제지에 보시면 파일의 이름과 크기가 지시되어 있죠. 파일을 새로 만들게요. 파일에 New. 파일의 이름은 수험번호 빼기 본인의 이름 빼기 첫 번째 문제니까 1이라고 줄 거예요. 단위가 픽셀 단위인지 꼭 확인하시고요. 폭과 높이 400에 500짜리 맞는지 지정을 해주십시오. 레졸루션 72라고 해서 해상도 값이 다르면 나중에 글자 크기가 달라 보이니까 꼭 확인을 해주시고요. 컬러 모드 RGB, 백그라운드 화이트, 오케이. 출력 형태에 이렇게 눈금자가 나와 있죠? 우리도 눈금자를 보고하는 게 좋겠습니다. 보여주십시오. 뷰라고 하는 메뉴에서 눈금자 룰러스를 켜도록 할게요. 화면에 꽉 차도록 저는 손바닥 툴 더블 클릭하겠습니다. 1급의 1번 소스 불러올게요. 파일에서 오픈. 시험장에 가시면 문서 안에 GTQ 폴더 안에 소스 들어 있습니다. 1급의 1번 열기. 이미지가 우리 준비한 종이보다 좀 커 보이죠? 이미지 사이즈, 크기를 좀 맞춰서 올 텐데요. 폭을 400이라고 했더니 높이가 우리 마련한 종이 500보다 너무 작네요. 높이를 500이라고 맞춰주겠습니다. 폭이 좀 넘어가지만 모자라지 않게 갖고 오는 게 좋아요. 오케이. 이동 도구 눌러서 끌어다 놓을 거고요. 원본은 닫겠습니다. 저장하지 않을게요. 외부에서 이미지를 가지고 오면 레이어 1이라고 이름이 들어갈 거예요. 레이어의 이름은 더블 클릭해서 바꿀 수 있습니다. 1급의 1번이라고 임의로 지정을 해 놓으시면
나중에 레이어에 효과 빠진 게 없는지 비교해 보시기 좋을 거예요. 레이어의 이름은 점수랑은 상관이 없으니까 바꾸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필터를 주도록 할게요. 필터 메뉴 가시면 필터 갤러리가 보입니다. 갤러리에서 문제에서 제시하고 있는 페인트 덥스 찾으면 되겠죠. 어느 그룹에 있는지 찾기가 어렵다면 오른쪽에 있는 리스트에서 ABC 순서대로 되어 있으니까 거기서 찾으셔도 괜찮습니다. OK에서 필터를 줬고요. 동그라미 2번 보시면 세이브 패스라고 해서 액자의 모양을 만들어서 패스를 저장하세요 라고 했는데 요만큼의 범위에다가 제작을 해야 되겠다라고 가이드라인을 뽑는 게 좋겠네요. 왼쪽에는 눈금자에서 클릭 드래그해서 쭉 당겨 나오는 선 보이시죠? 어느 정도에다 배치할 건지는 여러분들께서 보시고 정하시면 되겠고요. 위쪽에서도 클릭 드래그 하면 선이 딸려 나옵니다. 요만큼 안에서 그리겠다라고 가이드라인을 뽑아줬는데 배경의 그림이 산만하니까 1급의 1번은 눈을 감겨 놓도록 할게요. 패스를 제작할 때는 펜 툴을 사용해도 되고 도형을 사용해도 됩니다. 이 친구는 도형을 사용하는 게 더 깔끔하겠네요. 렉탱글과 라운디드 렉탱글 번갈아 가면서 더하고 빼고 하면서 작업하시면 되겠죠. 라운디드 렉탱글 모서리가 둥근 아이를 선택할 거고요. 위쪽에는 옵션을 보세요. 쉐이프, 레이어를 만들면서 할 겁니다. 필, 색깔이 들어있을 거고요. 스트로크는 선이 없으니까 짝대기. 레디어스는 반지름의 값인데요. 모서리가 얼마나 둥글 건지를 생각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값이 유추가 다 안 되시면 일단 10이라고 값을 넣어 볼게요. 엔터 치고 클릭 드래그해서 사각형을 임의로 그려줄게요. 모서리가 적당하면 그대로 쓰시면 되고 모서리가 너무 많이 둥글다든지 뾰족하다든지 하면 컨트롤 Z 취소하셔서 값을 조정하시면 됩니다. 이동 도구 눌러서 적당히 배치할 거고요. 컨트롤 T를 누르시면 그 크기를 수정하실 수도 있어요. 에디트에 보시면 프리 트랜스폼이라고 하는 친구가 컨트롤 T인데요. 자주 쓰니까 단축키를 외워놓는 게 좋겠죠? 엔터 쳐서 마무리. 여기에서 요만큼을 빼버리게 되면 가장자리에 있는 프레임만 남겠네요. 사각형으로 렉탱글, 위쪽에는 옵션을 좀 확인을 해보세요. 쉐이프, 레이어를 만들면서 하죠. 필, 색깔 들어있는 거 똑같습니다. 스트로크 역시 선은 없을 건데 위쪽에는 옵션에 패스 오퍼레이션이라고 하는 친구는 기본적으로 뉴 레이어라고 해서 새로운 레이어를 만들도록 되어 있어요. 그런데 저희는 뺄 거니까 서브트랙이라고 바꿔주시게 되면 이렇게 빠지는 모양 보이시죠? 지금부터 그리는 사각형은 요만큼 뺄 거다라고 마이너스 쫓아다니는 거 보이시죠? 잔상이 남아서 예쁘지 않으니까요. 머지 쉐이프 컴포넌트라고 하면 깔끔하게 오브젝트만 남습니다. 다시 모서리 둥근 사각형 그리고 이번엔 합칠 거죠. 컴바인. 클릭 드래그해서 사각형을 만들어 줄 거고요. 컨트롤 T 누르게 되면 그 크기 수정 가능하다라고 했었는데 다 같이 선택이 되는군요. 하나의 레이어이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이 친구만 따로 선택을 하고 싶은 거죠. 패스 셀렉션 이용하면 얘만이라고 선택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 아이를 선택하신 다음에 컨트롤 T 누르면 이 친구만 따로 크기를 수정할 수도 있네요. 엔터 쳐서 마무리. 사각형으로 뺄 거니까 다시 렉탱글 툴 뺄 겁니다 라고 하는 서브트랙. 클릭 드래그해서 뺄 만큼 빼주시고요. 잔상이 남은 거 예쁘지 않다. 머지 쉐이프. 반복하시면 되겠죠. 라운디드 렉탱글 추가할 겁니다. 컴바인 클릭 드래그해서 추가해 줄 거예요. 안쪽에 있는 걸 빼야 되는데 이번에는 모서리가 둥글게 빠지는 거죠. 뺄 때에 옵션을 서브트랙으로 갈아 끼울 거예요. 모서리가 많이 둥글게 빠졌네요. 컨트롤 Z 모서리 값을 조금 줄여줄게요. 안쪽에 산 모양으로 더 추가된 거는 사각형으로는 해결이 안 되죠. 펜 툴 이용해서 작업을 할 겁니다. 지금 계속 하나의 레이어로 작성되고 있는 거 보이시죠? 펜 툴 이용할 때도 위쪽에는 옵션 똑같이 맞춰주시면 돼요.
쉐이프 레이어 만들면서 할 거고 필 색깔이 들어있을 거고 스트로크 선은 없을 거다. 새로운 걸 만드는 게 아니라 컴바인 추가할 거다 라고 해서 산 모양을 그려주시면 되겠습니다. 동그라미도 역시 일립스 이용해서 그리는 게 더 깔끔하겠죠. 일립스 추가할 겁니다. 컴바인 클릭 드래그해서 만들어 줄 거예요. 수정이 필요한 부분들은 다이렉트 셀렉션 이용하셔서 수정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이 정도 모양이면 충분하다 싶으면 최종적으로 머지 쉐이프 하셔서 선을 깔끔하게 마무리해 줄게요. 패스를 저장하도록 할까요? 레이어 옆에 보시면 패스 패널이 있습니다. 패스 선택하면 기본적으로 패스 작업을 해줬을 때 하나가 인식이 되어 있는데 굳이 저장을 또 하라고 하니까 패스 3줄이 누르셔서 세이브 패스라고 따로 저장을 하도록 하죠. 액자 모양이라고 하겠습니다. 기존에 있던 아이 그리고 내가 새로 만든 아이 둘 다 있는데요. 아무것도 선택하지 마시고 빈 공간 눌러서 꼭 해제를 해주세요. 누군가가 선택이 되어 있으면 레이어에서 작업할 때마다 걸리적거려요. 빈 공간 눌러서 선택 해제. 레이어로 다시 돌아옵니다. 작업이 다 끝났으니 이제 1급의 1번은 눈 떠도 되겠죠. 비저블을 켜줄 거고요. 동그라미 3번 마스크 작업을 하겠습니다. 액자 모양과 1급의 2번 두 개를 엮어서 이렇게 보여주세요 라고 했습니다. 클리핑 마스크 작업이 필요하죠. 파일을 불러오겠습니다. 오픈 1급의 2번 열기. 어차피 우리가 만든 패스에 잘려서 보일 거니까 얘는 그대로 데리고 오면 되죠. 이동 도구 눌러서 끌어다 놓을 거고요. 레이어의 이름 1급의 2번입니다 라고 넣어줄게요. 클리핑 마스크 할 때는 레이어의 순서가 중요합니다. 잘라주는 칼의 역할을 하는 라인은 아래에 깔려 있어야 되고요. 잘리우는 그림은 그 위에 얹어줘야 됩니다. 잘리우는 그림 레이어를 선택하셔서 오른쪽 버튼 크리에이트 클리핑 마스크라고 하면 그만큼만 잘리워서 보이는 거 확인되시죠? 이렇게 왔다 갔다 해도 그만큼만 비쳐 보입니다. 컨트롤 T 누르시게 되면 그 그림에 대해서 크기 조절 가능합니다. 출력 형태를 보시고 비슷하게 맞춰주세요. 방향이 반대로 뒤집어져 있는 것 같네요. 오른쪽 버튼 밑에서 두 번째 플립 호리존탈 이쪽 방향인 것 같죠? 엔터 쳐서 마무리할게요. 레이어 마스크 작업이 끝났으면 레이어의 스타일도 줘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레이어 스타일에서 스트로크 선을 줘야 되는데요. 그 선은 만든 액자 모양 거기에 비쳐 보여야 되니까 우리가 패스로 만들었던 액자 모양을 선택하시고 레이어 패널에 보시면 아래쪽에 FX 레이어 스타일 지정할 수 있습니다. 클릭하셔서 스트로크 선에 대해서 색상이 단색이 아니라 그라디언트로군요. 채워주는 필 타입을 컬러가 아니라 그라디언트라고 바꿔줄게요. 그라디언트의 색상 검정에서 흰색으로 바뀌는 이 색깔 마음에 들지 않아요? 라고 클릭하면 그라디언트 에디터가 뜹니다. 아래쪽에 색상에 대해서 지정할 수 있는 컬러 스톱 보이시죠? 이 친구를 더블 클릭해서 문제에서 제시하고 있는 색상 값으로 넣어주시면 됩니다. CC00CC 끝자락에 있는 친구는 흰색 F6개 맞아요. 그라디언트를 주시고 나면 꼭 그 그라디언트의 방향을 확인해 주세요. 출력 형태 보시면 위쪽이 보라색이고 아래쪽이 흰색인데 우리는 좌우로 되어 있죠. 앵글 값도 신경을 쓰고 나오세요. 내부 그림자 같이 주겠습니다. 이너 섀도우. 클리핑 마스크 작업이 다 끝나면 항상 제일 위쪽에 있는 레이어를 선택하셔야 그 다음으로 작업할 때 이 위에 쌓이게 돼요. 제일 위쪽에 있는 레이어 선택을 할 거고요. 1급의 3번 불러오겠습니다. 파일에 오픈 1급의 3번 퀵 셀렉션 이용하셔서 문질문질 필요한 부분 선택하시면 되겠죠. 여기에서 브러쉬의 크기가 적당하지 않으면 열려라 네모가로, 닫혀라 네모가로 이용하셔서 브러쉬의 크기 조절하시면 되겠고요. 컨트롤 T 눌러서 크기 조절할 때에 혹시 비율이 이렇게 깨진다면 왼손으로 Shift를 눌러주시면 비율이 깨지지 않게 정 비율로 가져올 수 있습니다.
엔터 쳐서 마무리할 거고요. 1급의 3번은 레이어 스타일이 드랍 섀도우 그림자네요. 쉐이프를 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커스텀 쉐입 찾으셔서 위쪽에 있는 옵션 꼭 확인하셔야 되겠죠. 쉐이프 레이어 만들면서 하고 필 색깔 들어있고 스트로크 선은 없고 만들어져 있는 모양 중에서 찾으면 될 텐데요. 리스트가 이렇게 많이 보이지 않는다면 오른쪽 꼭대기에 있는 톱니바퀴 설정해서 모두 보여주세요 올이라고 하게 되면 숨어있는 아이들을 찾을 수 있어요. 저는 이미 모든 걸 꺼내놨으니까 캔슬할게요. 앞쪽 모양 찾겠습니다. 클릭해서 만들어줄 때 비율 깨지지 않게 왼손으로 Shift를 눌러주시면 정비율로 그려질 거고요. 마우스 먼저 놓으시고 Shift는 나중에 놓을게요. 색깔에 대해서 지시사항에 990099라고 지시가 되어 있었군요. 레이어 패널에서 썸네일을 더블 클릭하시면 색상값 지정할 수 있습니다. 990099 레이어의 스타일도 지정할까요? 아우터 글로우 같은 방식으로 식물 모양도 찾도록 할게요. 클릭해서 만들어 주실 때에 이렇게 드래그해서 만드실 때 비율 깨지지 않게 Shift 먼저 눌러주시게 되면 앞서서 만들었던 앞전과 합체가 되니까요. 일단 그려보시고 찌그러지면 나중에 Shift를 눌러주세요. 글자를 얹도록 하겠습니다. 타입 2 들을 거고요. 여기다가 쓰겠다라고 클릭해서 타이핑 하도록 하죠. 그라디언트 오버레이 색상 정확하게 맞춰주세요. 그라디언트 오버레이를 하실 때는 그 방향성을 꼭 확인해 주십시오. 좌우로 그라데이션 됐죠? 앵글 값을 조절하셔야 합니다. 지시사항에서 나온 건 여기까지인데 꾸불텅하고 구겨지는 느낌이 들죠? 글자 레이어를 선택한 상태에서 글자 도구를 들고요. 위쪽에 있는 옵션 보시면 웹 텍스트 구겨주는 친구 있어요. 클릭하셔서 스타일을 찾으면 됩니다. 약간 상승하는 느낌이죠. 라이즈. 작업이 끝났습니다. 레이어의 순서가 틀어진 게 없는지 효과는 빠진 게 없는지 다시 한번 쭉 눈여겨보시고요. 파일을 저장하도록 하겠습니다. 저장하실 때 작업의 편의를 위해서 뽑아놨던 가이드라인은 지워주는 게 좋겠죠? 뷰에서 가이드는 클리어 가이드라고 찾아주면 되겠고요. 포맷을 두 가지로 저장합니다. 하나는 JPG, 또 하나는 PSD인데 여러분들께서 작업하실 때 중간중간 저장 꼭 하셔야 돼요. 파일, 세이브, GTQ라고 하는 폴더에다가 파일의 이름 확인하시고 계속 주기적으로 저장하십니다. 마지막에 최종적으로는 큰 이미지의 경우에는 JPG이기 때문에 파일을 Save As라고 하셔서 경로와 이름 보시고 포맷을 JPEG로 선택을 합니다. 저장을 하면 이렇게 옵션이 보일 거예요. 퀄리티는 어떤 값이든지 상관은 없는데요. 그냥 최고 값을 넣어주도록 할게요. OK 하면 큰 JPG는 끝났고요. PSD의 경우에는 이미지 사이즈를 줄이셔야 되겠죠. 이미지 사이즈 40에 50으로 조그맣게 줄어드는 거 확인하시고 파일을 저장하시면 첫 번째 문제가 끝났습니다. 두 번째 문제 보겠습니다. 두 번째 문제도 용지 사이즈는 400에 500으로 똑같죠. 파일을 새로 만들게요. New. 파일의 이름, 수험번호 빼기, 본인의 이름 빼기. 두 번째 문제입니다. 단위가 픽셀 단위인지, 레졸루션 해상도 72인지 확인하시고요. 용지 400에 500입니다. 오케이. 눈금자 켜도록 할게요. 단축키를 써볼까요? 컨트롤 R 누르면 눈금자 바로 켜지죠. 1급의 4번 불러오도록 할게요. 처음에 환경 설정할 때 저희 창문을 이렇게 따로따로 띄울 수 있도록 환경을 설정했기 때문에 비어있는 공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빈 공간을 더블 클릭하면 소스를 바로 불러올 수 있어요. 이미지 안에 1급의 4번 열기. 이미지를 사이즈 좀 비슷하게 맞춰 갖고 올게요. 이미지의 이미지 사이즈
폭을 400이라고 하면 높이가 모자라니까 높이를 500이라고 맞춰볼게요. 이동 도구 눌러서 끌어다 놓을 거고요. 원본은 닫겠습니다. 1급의 4번에 필터를 크로스 해치 줘라 라고 되어 있네요. 필터에 가셔서 필터 갤러리 어느 그룹에 들어있는지 찾기가 어렵다면 리스트에서 찾으시면 돼요. 크로스 해치. 색상 보정을 위해서 1급의 5번 불러올게요. 빈 공간 더블 클릭 1급의 5번 열기. 핀에 대해서는 배경의 색깔이 흰색이니까 매직 원드 사용하시는 게 좋겠네요. 톨러런스 값 범위가 넓으면 흰색뿐만 아니라 회색들도 같이 선택이 될 수 있어요. 추가할까요? 흰색 부분을 가져가려는 게 아니라 흰색을 빼고 가져오려는 거니까 셀렉트를 반전시킬게요. 인버스. 색깔을 노란색과 보라색 계열로 보정해라 라고 했네요. 노란색 그리고 보라색 요 양쪽 끝단에 있는 친구들이죠. 필요한 부분만 퀵 셀렉션으로 문질문질해서 요만큼만 이미지에 가시면 두 번째 줄 어저스트먼트 휴 세처레이션 휴 값이 색깔 값이죠. 노란색이 됐을 때 멈추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컨트롤 D 눌러서 영역을 해제할게요. 셀렉트의 D 셀렉트가 컨트롤 D죠. 원하는 범위만큼 선택을 하시고요. 이미지, 어저스트먼트, 휴 세처레이션 색상값 이번엔 보라색을 찾을게요. 컨트롤 D 눌러서 해제했습니다. 1급의 5번의 경우에는 레이어 스타일을 드랍 섀도우라고 그림자 줘라 라고 했네요. FX 레이어 스타일에서 드랍 섀도우 그림자 주겠습니다. 1급의 6번 불러올게요. 빈 공간 더블 클릭 1급의 6번 열기. 컨트롤 T 눌러서 크기 조절합니다. 조절점 이용해서 비율 깨지지 않게 쉬프트 눌러가면서 작업하실 것. 엔터 쳐서 마무리할 거고요. 레이어의 순서는 앞전 그림보다 밑으로 내려가야 되니까 이렇게 아래쪽으로 내려주도록 하죠. 1급의 6번 레이어 스타일은 이너 섀도우입니다. 도형들을 얹어주도록 할게요. 제일 위쪽에다 얹어줄 거니까 레이어를 제일 위쪽에 있는 거 선택하셔야 그 위에 쌓이겠죠. 커스텀 쉐입 갈 거고요. 쉐이프, 필, 스트로크, 색상 값들 정확하게 맞추시고 쉐이프를 찾겠습니다. 그려줄 적에 비율이 안 맞으면 쉬프트 눌러서 색깔 값은 썸네일 더블 클릭하시면 색깔 값 맞출 수 있겠죠. 색상 값은 두 자리씩 짝을 지어서 축약할 수가 있습니다. 003366이라고 되어 있는 건 036이라고 입력을 하셔도 무방해요. 레이어의 스타일은 스트로크. 선의 두께 값 2포인트고요. 색상 값을 이렇게 지시된 거에서 두 개씩 축약해서 FF9999, F99. 분 모양도 찾을게요. 클릭해서 그릴 때에 비율이 안 이쁘죠? 그때 쉬프트를 눌러서 이렇게 비율 맞춰주면 됩니다. 썸네일 더블 클릭해서 색상 값 레이어 스타일 베벨 앤 엠보스 주셔서 하나를 완성을 했습니다. 똑같은 아이가 색깔 값만 다르게 하나가 더 있죠. 복사해서 쓰도록 할게요. 레이어를 복사할 때 컨트롤 J 눌러주게 되면 레이어가 그대로 복제가 됩니다. 이동 도구 눌러서 보시면 이렇게 하나가 더 생긴 거 확인되시죠? 반대 방향을 보고 있으니까 컨트롤 T 눌러서 크기나 방향을 뒤집어서는 해결이 안 돼요. 오른쪽 버튼 누르면 밑에서 두 번째 플립 호리젠탈 좌우로 반전시켜서 표현을 할 수 있습니다.
썸네일을 더블 클릭해서 색상 값을 맞추도록 할게요. 글자 써서 마무리할까요? 타입 to 들을 거고요. 클릭해서 타이핑 하겠습니다. 그라디언트 오버레이 색깔 아래쪽에 있는 물감의 색깔 더블 클릭해서 색상값 330099309 아래쪽에 있는 색깔 더블 클릭해서 색깔 CC00CC C0C 그라디언트 오버레이 주실 땐 항상 방향이 맞는지 꼭 확인을 해보세요. 왼쪽과 오른쪽으로 이렇게 그라데이션 되는데 위아래로 오리는 됐죠? 앵글 값 조절을 하셔야 합니다. 지시사항에선 여기까지 있는데 글자가 이렇게 아래쪽으로 볼록해 보이네요. 글자 레이어 선택했고요. 글자 도구를 들고 위쪽에 있는 웹 텍스트 이용하셔서 스타일 중에서 찾으셔야 되겠죠. 아래쪽으로 볼록한 거 쉘 로워 밴드 값 조절하셔서 비슷한 느낌으로 마무리 짓게요. 오케이. 레이어에 순서나 효과 빠진 게 없는지 다시 한번 확인을 해주시고요. 파일을 저장할 때 두 가지 버전으로 저장하는 거 잊지 않으셨죠? 커다랗게 400에 500짜리는 JPG, 10분의 1로 줄인 건 PSD입니다. 지금은 커다란 상태니까 파일을 세이브할 때에 포맷을 꼭 확인하셔야 해요. JPEG 10분의 1로 줄이겠습니다. 이미지의 이미지 사이즈 40에 50짜리로 조그맣게 줄어들면 다시 한번 파일을 저장을 해주세요. 경로와 이름, 이번에는 포맷이 PSD가 맞죠? 저장해서 마무리. 세 번째 문제부터는 용지 사이즈가 다르죠? 600에 400짜리로 만들겠습니다. 파일에서 새로 만들 겁니다. New. 단위가 픽셀 단위인 거 확인하시고요. 윕스 폭은 600, 하이트 높이는 400이에요. 레졸루션 72, 컬러 모드 RGB, 백그라운드 화이트 꼭 확인하십시오. 오케이. 배경의 색깔 지시가 되어 있네요. 물감부터 짜도록 할게요. FFCCCC, FCC. 색깔 채울게요. 에디트에서 필, 포어그라운드, 물감 짜놓은 정경색으로 오케이. 파일을 불러오도록 할까요? 빈 공간 더블클릭 1급의 7번. 이미지의 크기가 좀 커 보이죠? 이미지 사이즈. 폭을 600이라고 했더니 하이트 높이가 모자라네요. 높이를 400이라고 한 군데만 맞추겠습니다. 이동 도구 눌러서 끌어다 놓을 거고요. 원본은 닫겠습니다. 저장하지 않을게요. 레이어의 이름 더블 클릭해서 1급의 7번이라고 정리할 거고요. 위치를 출력 형태 보시고 비슷하게 맞춰주면 됩니다. 혼합 모드라고 해서 아래쪽에 있는 핑크색과 섞어줄 건가 봐요. 레이어 패널에 보시면 노멀하게 나만 보세요 라고 되어 있는데 하드라이트라고 만들어져 있는 블렌드 중에서 골라주시면 되겠죠. 핑크색이 묻어났습니다. 불투명도 90%라고 값을 오퍼시티 조정하시면 되겠고요. 1급의 8번 불러올게요. 역시 사이즈, 이미지 사이즈. 출력 형태를 보시고 비슷하게 배치를 해주세요. 필터, 크로스 엣지, 필터 메뉴 가셔서 필터 갤러리에서 크로스 엣지를 찾겠습니다. 레이어 마스크를 씌워서 가로 방향으로 흐릿하게 정리를 해달라 라고 했죠. 레이어 패널에서 아래쪽에 있는 네모의 구멍이 빵 뚫려져 있는 친구 레이어 마스크. 하얀색 마스크를 썼더니 내 이미지가 그대로 다 보이고 있습니다. 마스크는 가려주기 위해서 쓰는 건데 이 친구는 흰색 마스크라서 그대로 보이는군요. 검정색 마스크를 써야 안 보이는데 부드럽게 가려줄 거니까 그라디언트 도구를 들게요. 마스크를 선택한 건지 꼭 확인을 해주시고 그라디언트 툴 선택하시면 위쪽에 있는 옵션 흰색에서 검정색으로 바뀌는 거 확인할 수 있죠. 혹시라도 다른 색깔이 들어가 있으면 색깔 자체를 클릭하셔서 흰색, 검정
혹은 검정 흰색, 흑백으로 대비가 되기만 하면 됩니다. 오케이 하셔서 선택 마무리됐고요. 오른쪽에 있는 이미지는 잘 보이니까 여기가 흰색으로 표현이 됐으면 좋겠고, 이 경계선은 보기가 싫죠. 여기를 검정색으로 표현하면 되겠습니다. 제가 선택한 그라디언트는 검정에서부터 흰색이니까요. 이렇게 마무리되는 부분부터 쭉 드래그해서 가려주도록 할게요. 1급의 9번 빈 공간 더블 클릭해서 갖고 오도록 하죠. 1급의 9번의 경우는 이렇게 카메라의 렌즈 부분에 있는 동그라미만큼만 비쳐 보이니까 클리핑 마스크 작업을 해주시면 좋겠네요. 이 아이는 그대로 이동 도구 눌러서 끌어다 놓을 거고요. 레이어의 이름 1급의 9번이라고 헷갈리지 않도록 정리를 해 놓을게요. 일단 렌즈가 이쯤에 있을 것 같죠? 1급의 10번 불러와서 카메라를 잘라 오겠습니다. 경계선이 뚜렷하지 않은 부분은 폴리곤 라sso 툴 이용해서 추가 작업을 해주세요. 컨트롤 T 눌러서 크기 조정할 겁니다. 쉬프트를 눌러주셔야 비율이 깨지지 않겠죠? 방향을 대칭되게 표현하고 싶어요. 오른쪽 버튼 플립 호리젠탈 좌우로 대칭이 됐습니다. 클리핑 마스크는 잘라주는 칼날이 있고 그 위에다가 잘라질 그림을 얹어야 되는데요. 이렇게 동그란 부분만큼만 잘라질 거니까 카메라 전체가 필요한 건 아니죠. 요만큼만 필요하다라고 잘릴 부분까지만 선택을 할 거고요. 컨트롤 J라고 따로 복사를 해놓도록 할게요. 요만큼만 잘라주는 칼날의 역할을 할 거예요. 이름 헷갈리지 않게 클리핑이라고 정리를 하도록 하죠. 잘리울 그림을 그 위에다 얹어줄게요. 잘리울 그림에다 대고 오른쪽 버튼 크리에이트 클리핑 마스크라고 하면 이렇게 그만큼만 비쳐 보이는 거 확인되시죠? 컨트롤 T 눌러서 크기 적당히 조절하시고요. 엔터 쳐서 마무리할게요. 1급의 9번의 경우에는 필터를 렌즈 플레어 줘라 라고 해서 이 부분이 반짝하고 빛나는 느낌이 들지요. 1급의 9번 선택한 상태에서 필터 갤러리에서 ABCD 순서대로 아무리 찾아봐도 렌즈 플레어가 없어요. 그럼 이 안에 들어있는 게 아닌가 봅니다. 캔슬하고 나올게요. 필터 메뉴 가셔서 아래쪽에 있는 것들 중에서 렌더라고 하는 곳에 보면 렌즈 플레어가 준비되어 있네요. 결과물에서 반짝하고 비치는 부분이 어느 부분인지 비슷한 곳을 찾으시면 되겠고요. 오케이 하셔서 이렇게 반짝하는 느낌을 잘 표현해 주면 되겠죠. 1급의 9번에서 렌즈 플레어뿐만 아니라 레이어 스타일을 이너 섀도우 내부 그림자 줘라 라고 했는데 1급의 9번 이미지는 요만한 친구이기 때문에 여기에다가 그림자를 주면 표현이 안 되겠죠. 오히려 클리핑 잘라주는 이 동그란 부분이 그림자져 있는 거니까요. 클리핑이라고 하는 이 친구를 기반으로 해서 레이어 스타일 이너 섀도우 주게 되면 그림자 효과가 들어간 걸 확인해 볼 수 있으시죠? 클리핑 마스크 작업을 해주고 나면 항상 제일 위쪽에 있는 레이어를 선택하셔야 다음 작업이 그 위에 쌓여서 보이게 될 거예요. 1급의 11번 배경의 색깔이 단조로우니까 여기에서 매직원드 이용해서 깜장색만 선택할게요. 거기에서 선택은 반대로 뒤집어 줄 겁니다. 셀렉트를 인버스 하게 되면 깜장색 빼고 나머지가 선택이 돼요. 조금 더 추가 작업이 필요하군요. 퀵 셀렉션 이용하셔서 추가로 선택을 해 주십시오. 일급의 11번 색상 보정 녹색 계열로 보정하세요 라고 해서 중간에 끼어 있는 요 등만 녹색으로 보정을 해주시면 되겠죠.
이미지 메뉴에 가셔서 이미지 어저스먼트 휴 세처레이션 가면 색상을 녹색으로 이렇게 보정하실 수 있으실 텐데 전체적으로 녹색이 들어간 것 같으니까 컬러라이즈라고 강제로 색상을 골고루 녹색으로 표현을 해줄게요. 세처레이션 농도를 좀 높여주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하얀 부분들도 녹색이 강제로 들어가죠. 오케이. 선택한 부분은 셀렉트, 디셀렉트, 컨트롤 D. 1급의 11번에서 레이어 스타일 스트로크 주도록 하죠. 선의 사이즈가 5. 색깔이 단색이 아니라 그라디언트다 라고 했네요. 필 타입을 컬러가 아닌 그라디언트로 바꿔주도록 할게요. 색깔 값 맞추겠습니다. 그라디언트를 했을 때는 꼭 방향을 맞춰주셔야 해요. 양옆으로 색깔이 그라데이션 됐는데 출력 형태에 보시면 위아래로 되어 있습니다. 앵글 값을 조절하셔서 비슷하게 맞춰주시고요. 1급의 10번에서 레이어 스타일을 빠뜨렸네요. 자, 1급의 10번에서 레이어 스타일. 이미지들은 배치가 다 끝났고요. 도형들을 얹도록 하겠습니다. 커스텀 쉐입 갈 거고요. 위쪽에 있는 옵션에서 레이어 만들 거다, 색깔이 있을 거다, 선은 필요 없고 모양을 찾으시면 되겠죠. 쉬프트 눌러가면서 작업하면 정비율로 만들어져요. 마우스 먼저 띄고 쉬프트는 나중에. 편지지의 경우에는 하나가 더 필요하죠. 색깔감만 서로 다릅니다. 컨트롤 J 복사해서 쓰도록 하게요. 이동 도구 눌러서 이렇게 옮겨 보시면 하나 더 생긴 거 확인되시죠? 컨트롤 T 크기 조절할 거고요. 썸네일 더블 클릭해서 색깔 값도 맞춰 주겠습니다. 도형들에 대해서 불투명도 지시가 되어 있으면 레이어 패널에서 이렇게 오퍼시티 값 맞춰 주셔야 해요. 글씨를 얹도록 하겠습니다. 타입 툴 들어서 여기다 쓸 거고요. 글자의 크기에 대해서 이렇게 두 가지로 되어 있으면 해당 사항이 어떤 건지 파악을 하셔야 되겠죠. 그라디언트의 색상 세 가지로 지시가 되어 있는데 우리는 지금 물감이 두 개밖에 없죠. 세 개를 다 넣어주시려면 물감통이 하나 더 필요하네요. 가운데쯤에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갖다 대시면 손가락 모양 보여요. 클릭하셔서 하나 추가하면 되겠습니다. 지시사항에 나와 있는 거 다 했는데 꼬불렁거리는 거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어요. 그럴지라도 위쪽에 있는 옵션 꼭 확인을 하셔서 맞춰주셔야 합니다.
작업이 끝났으면 레이어의 순서와 효과가 빠진 게 없는지 다시 한번 살펴봐 주세요. 파일을 저장하도록 하겠습니다. 커다란 이미지는 JPEG으로 저장할 거고요. 10분의 1로 줄여서 PSD로 저장하시면 됩니다. 중간중간 계속 수시로 저장하셔야 돼요. 시험장에 있는 컴퓨터는 상황이 어떤지 모르기 때문에 꼭 계속 저장을 하면서 작업을 하시고요. 최종적으로 전송하기 전에 파일을 Save As 경로와 이름 확인하시고 JPG로 바꿔서 저장을 하도록 하죠. 크기를 줄이겠습니다. 이미지 사이즈 60에 40으로 조그맣게 줄여서 PSD를 저장하시면 세 번째 문제도 끝나죠. 마지막 문제입니다. 용지 사이즈는 600에 400으로 똑같습니다. 파일 새로 만들게요. New. 단위가 픽셀 단위입니다. 600에 400 똑같고요. 레졸루션 72, 컬러 모드 RGB, 백그라운드 화이트, OK. 컨트롤 R 눌러서 눈금자를 켜주시기 바랍니다. 배경의 색깔 지시가 되어 있네요. 물감부터 짤까요? 푸른색 계열이죠. 가득 채울게요. 에디트에서 필 채워주겠습니다. 물감 짜놓은 포어그라운드. 두 번째, 패턴 만들어라 라고 되어 있는데 이렇게 펜툴로 만들어주는 도형에 같은 모양이 반복되고 있죠. 요걸 패턴으로 제작하시면 됩니다. 패턴의 크기는 여러분들께서 자를 하나 가져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반복되는 아이 선을 쭉쭉 그려서 그 간격을 직접 보시면 되겠죠. 보라색으로 사람 기준 선을 쭉쭉 그려봤습니다. 그 간격들을 보시고 대충 한 30 정도 되는 것 같죠? 이렇게 유추해서 크기를 만드시면 됩니다. 높이도 마찬가지. 첫 번째 사람 쭉 그려주시고요. 두 번째 사람 쭉 그려주시고요. 다음 사람도 역시 쭉쭉 그려서 이 간격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도 한 30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새로운 걸 하나 만들까요? 파일에서 New. 저장까지는 안 할 거니까 이름은 안 줄게요. 30에 30이라고. 다만 배경은 저희가 핑크색을 따로 넣어줄 거예요. 그래서 배경은 따로 만들지 않겠습니다. 트랜스퍼런트 투명 종이에다 만들 거예요. 오케이. 굉장히 작죠? 손바닥 더블 클릭해서 커다랗게 놓고 커스텀 쉐입에서 사람 모양 찾겠습니다. 쉬프트 눌러가면서 만들어 줄게요. 이렇게 두 개의 사람 모양만 만들어 줬고요. 이게 계속 반복적으로 나란히 배치가 되겠군요. 조금 더 사이좋게 가까이 두겠습니다. 패턴으로 등록할게요. 에디트 메뉴 가면 디파인 패턴 보입니다. 패턴의 이름 여자, 남자, 모양이라고. 패턴 등록이 끝났으니 이 친구는 더 이상 필요가 없어요. 닫겠습니다. 저장도 안 할게요. 이미지를 불러오겠습니다. 빈 공간 더블 클릭하셔서 1급의 12번 열기. 사이즈를 맞춰오는 게 좋겠죠. 이미지 사이즈. 폭을 600이라고. 1급의 12번의 경우에는 블렌드 모드를 이용해라 라고 멀티플라이 되어 있네요. 아래쪽에 있는 하늘색이랑 섞어줄 건가 봅니다. 레이어 패널을 보시면 이렇게 나만 보세요 라고 노멀하게 보고 있는데요. 콩 찍으셔서 문제에서 제시하고 있는 멀티플라이. 그러면 파란색이 묻어나는 게 보이시죠? 레이어 마스크를 씌워서 가로 방향 흐릿하게 해주세요 라고 되어 있습니다. 보시면 이렇게 사람이 한 500 정도 위치에 있네요. 위치를 바꿔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여기가 이렇게 예쁘지 않게 경계가 보이시죠? 가로 방향으로 흐릿하게 마스크를 씌우겠습니다. 네모의 구멍 빵 뚫어진 마스크. 하얀색 마스크를 썼더니 경계선이 그대로 보이고 있죠? 여기를 가려주고 싶은데 부드럽게 가려줄 겁니다. 그라디언트 도구를 들게요. 그라디언트 돌 때 이렇게 내가 마스크를 선택하고 있구나 라고 하는 거 다시 한번 확인을 해주시고요.
이 부분은 보여야 되니까 흰색 마스크를 쓸 거고요. 경계선은 안 보이게 하고 싶으니까 여기를 검정색으로 표현하면 되겠습니다. 저는 검정부터 시작하고 있으니까 여기부터 이렇게 쭉 드래그 하면 경계선이 안 보이겠네요. 이미지 사이즈 맞춰 올게요. 1급의 13번 필터 주겠습니다. 필터 메뉴 가셔서 필터 갤러리 텍스처라이저 텍스처 그룹에 있겠죠? 여기도 레이어 마스크 대각선 방향으로 흐릿하게 줘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레이어 패널에서 네모의 구멍이 빵 뚫어진 친구 레이어 마스크 씌워줄 거고요. 요 위쪽이 잘 보이고 있고 아래쪽이 안 보이고 있는데 대각선 방향이라고 했으니까 요만큼이 보일 수 있도록 그리고 이쪽이 안 보이게 이렇게 표현하면 되겠네요. 마스크 선택했습니다. 그라디언트 도구 들어서 안 보여야 되는 친구 여기 아래쪽이 안 보여야 되는 거죠. 여기부터 시작해서 쭉 하고 드래그 할게요. 저는 검정색부터 시작하고 있어서 안 보이는 곳, 보이는 곳. 여러 번 드래그 하셔서 출력 형태랑 비슷하게 보일 때까지 반복하셔도 괜찮습니다. 1급의 14번 1급의 15번에 대해서는 필터도 빠뜨리면 안 되겠네요. 필름 그레인 레이어의 순서 확인하셔야 되겠죠? 요거 부통보다는 더 아래쪽에 있어야 돼요. 일 1급의 15번의 경우에는 1급의 16번의 경우에는 색상 보정하세요 라고 해서 파란색 계열로 보정을 해야 되는데 이 부분만 보정을 해야 되는군요. 범위를 잡으시고 이미지에서 어저스먼트 휴 세처레이션 색깔값 바꿔줄 적에 검정색 흰색은 색깔값이 없기 때문에 변화가 없어요. 강제로 색깔을 넣어줄게요. 컬러라이즈 파란색으로 넣어줄 테다. 세처레이션 강제로 넣어 올려줬습니다. 1급의 17번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는데 그 외에는 출력 형태를 참조해서 넣어달라 라고 했으니까 말이 없을지라도 1급의 17번 잘 불러와 주셔야 되겠죠? 이미지 배치가 다 끝났습니다. 나머지 쉐입들을 얹어주면 될 텐데요. 펜으로 제작하는 이 친구부터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펜툴에 대해서 지시사항이 색깔 세 가지로 지시가 되어 있죠. 진한 색의 보라색, 옅은 색의 보라색, 핑크색이 보이는데요. 이 세 개는 따로따로 레이어가 표현되어야 되겠습니다. 어느 정도에 배치할 건지 가이드라인을 좀 뽑도록 할게요. 위쪽에서 눈금자 클릭 드래그 하게 되면 이렇게 선이 딸려 나올 거고요. 이 안에다가 도형을 만들도록 할게요. 이 정도는 배경이 단순하니까 이대로 두고 작업을 해볼까요? 펜툴을 이용하셔도 되고 도형을 이용해도 상관은 없습니다. 짙은 보라색부터 간단한 거 먼저 작업해 볼게요. 일립스 동그라미 이용해서 클릭 드래그
레이어가 따로 만들어지는 거 보이죠? 색상 값을 넣어 볼게요. 안쪽에 동그라미를 빼줘야 되니까 동그라미 그릴 거다. 다만 옵션을 뺄 거니까 서브 트랙이다 라고 바꿔줄게요. 클릭 드래그해서 원을 만들어 줄 거고 그 원의 위치가 좀 마음에 들지 않는군요. 패스 셀렉션 이용해서 콩 찍어주면 이렇게 패스를 위치 바꿔줄 수 있습니다. 방금 만드신 패스 이 친구는 이라고 선택을 하셔서 왼손에 도움 받습니다. Alt 누르면 더하기 쫓아다니는 거 보이시죠? 요만큼은 그대로 복사해서 갖다 얹을 거고요. 이 친구는 좀 컸으면 좋겠네요. Ctrl T 눌러서 크기를 좀 조절할게요. 하나의 레이어로 만들어지고 있는 거 확인되시죠? 사각형으로 사이를 메꿔주도록 할 텐데요. 역시 컴바인 추가할 거다. 패스를 따로 선택하셔서 Ctrl T 하나를 잘 만들어서 매번마다 그릴 필요 없이 복사를 할 수 있습니다. 왼손으로 Alt 누르면 더하기 쫓아다니는 거 보이시죠? 클릭 드래그해서 복사했고요. 클릭 드래그해서 복사 반복하시면 되겠습니다. Shift 눌러가면서 필요한 아이들 그대로 복사를 할게요. 요 5개는 다시 그릴 필요 없이 선택을 한 다음에 왼손으로 Alt 누르면 더하기 쫓아다니죠. 클릭 드래그해서 옮겨 놓겠습니다. Ctrl T 누르면 크기나 방향 조정 가능해요. 엔터. 하나의 레이어로 만들어져 있는 거 확인이 됐습니다. 중간에 있는 잔상 예쁘지 않으니까 머지 쉐이프 컴포넌트라고 하면 깔끔하게 마무리가 될 거고요. 아래쪽에 있는 몸통 부분 레이어를 따로 만들어 줘야 되니까 사각형 하나 만들 거예요. 뉴 레이어로 바뀐 거 확인되시죠? 동그랗게 빼겠습니다. 엘립스 위쪽에 있는 옵션에서 뺄 겁니다. 서브 트랙이라고 할게요. 클릭 드래그해서 원만큼 뺄 거예요. 위치가 마음에 안 들면 패스 셀렉션 이용하셔서 위치 적당히 옮겨줄 거고요. 반복하시면 되겠죠. 동글라미를 새로 그리는 게 아니라 서브 트랙 뺄 거다. 패스 셀렉션 이용해서 요거 위치 옮겨주면 됩니다. 잔상이 예쁘지 않으면 그때그때 머지 쉐이프 컴포넌트라고 해서 윤곽만 남겨주세요. 나머지 펜툴 이용해서 추가를 해보도록 할까요? 역시 컴바인. 하나의 레이어로 만들어진 거 확인. 다시 연한 보라색 사각형으로 만들어 볼까요? 다이렉트 셀렉션 이용하면 이렇게 따로따로 하나의 점들 수정 가능합니다. 잔상 예쁘지 않으니까 이 친구도 머지 쉐이프 컴포넌트. 전체적으로 살짝 크게 그려진 것 같죠? 얘랑 컨트롤 키 눌러가면서 레이어를 동시에 선택할 거고요. 컨트롤 T 눌러서 크기 한꺼번에 같이 조절할게요. 가운데 있는 요 핑크색 있는 부분만 패턴을 씌워줘야 되니까 요거는 하나가 더 필요하겠네요. 컨트롤 J 눌러주면 한 개가 더 만들어졌습니다. 얘는 패턴이라고 헷갈리지 않도록 이름을 바꿔줄게요. 패턴의 경우에는 위쪽에 채워주는 걸 필컬러 단색이 아니라 패턴으로 채울 거거든 이라고 선택을 하시면 됩니다. 만들어놨던 패턴 사람 모양 있었죠? 크기가 혹시 너무 크거나 너무 작게 잘못 그려진 경우에는 아래쪽에 있는 옵션에서 스케일을 조금 조절을 해주세요. 하지만 스케일을 조절하면 이렇게 약간 뭉개지는 경향이 있으니까 애초에 잘 그려주시는 게 더 좋겠죠.
펜툴로 그려준 친구들 레이어의 스타일 주겠습니다. 베벨앤 엠보스. 나머지 커스텀 쉐입 넣도록 할게요. 도형에 대해서 불투명도 지시가 되어 있는 것들은 레이어 패널에서 오퍼시티 값 맞춰주셔야 해요. 80%. 같은 도형이 반복될 때는 컨트롤 J로 복사하셔도 되겠지만 이동 도구 선택한 상태에서 왼손의 도움 받습니다. Alt 누르면 쌍둥이 화살표가 보여요. 그때 클릭 드래그 하면 이렇게 반복해서 도형을 만들어 줄 수 있어요. 선에 대해서 색깔 값이 두 가지로 제시가 되어 있죠. 중간에 있는 한 친구는 색깔이 좀 달라 보이니까 그 친구만 스트로크의 색깔 바꾸도록 할게요. 글씨를 얹도록 하죠. 타입 툴 들어서 여기입니다 라고 위치 찍고 타이핑 할게요. 글자의 크기에 대해서도 두 가지로 지시가 되어 있으면 어느 게 큰 건지 작은 건지 잘 구분하셔서 적용을 해주세요. 그라디언트의 색상 더 추가가 필요하다면 이쯤에 필요해요 라고 마우스 클릭하면 단추가 생깁니다. 글자에 대해서 색깔과 스트로크가 두 가지로 지시가 되어 있죠. 한 친구의 색깔은 다르니까 그 색깔 맞춰주시면 돼요. 작업이 다 끝났으면 레이어의 순서라든지 위치 쭉 출력 형태와 비슷하게 맞춰주세요. 작업을 위해서 뽑아놨던 가이드라인은 지워주셔도 되겠죠. 뷰에서 가이드는 클리어 가이드로 지워줄게요. 파일을 저장하겠습니다. 커다란 이미지, 파일, 세이브. 경로와 이름 확인하셔서 JPEG. 사이즈를 10분의 1로 줄여보도록 하죠. 이미지 사이즈 60에 40. 조그맣게 줄어든 거 확인하시고 파일을 세이브해서 경로와 이름 포맷 PSD 맞죠? 펜으로 작업하는 아이들은 꼭 펜을 고집할 필요는 없어요. 도형과 펜 번갈아 가면서 충분히 연습을 하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 2024년 12월 달 B형 문제 함께 풀어봤습니다. 열심히 연습하셔서 다음 달에는 꼭 합격하시기 기원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